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보른 선생님입니다. 오늘 토픽 읽기 7번째 시간입니다. 1번 옆으로 땡땡 그 자리로 화분이 떨어졌다. 자, 옆으로 땡땡 그 자리 화분이 떨어졌다. 자, 화분은 뭐예요, 여러분? 자, 위에 꽃이 있는 그것이 화분이에요. 내가 옆으로 움직이다 그 자리로 화분이 떨어졌다. 자, 1번, 2번, 3번, 4번 어떤 문법과 같이 쓰면 좋을까요? 자, 먼저 1번 움직이려면 으려면은 미래 일에 대한 조건을 말할 때 쓰는 문법이죠. 자주 나오는 문법이었어요. 어, 토픽이 있어야 한다. 한국 대학교에 가고 싶으면 토픽이 있어야 한다. 한국 대학교에 가려면 토픽이 있어야 한다. 자, 2번에 움직이도록 도록은 무엇을 하는 목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조용히 하세요 말하는 목적은 뭐예요? 아기가 자도록 조용히 하세요. 그래서 글씨를 크게 쓰세요. 목적은 학생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움직이자마자 자마자는 그거 동사 하고 바로 빠르게 다음 동사 하다죠. 집에 가자마자 밥을 먹었어요. 집에 가고 바로 빠르게 밥을 먹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움직이더라도의 더라고는 앞에 일을 해도 뒤의 결과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문법이죠. 자, 앞에 무엇을 해요?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래도 뒤에 결과, 시험을 못 볼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면 보통 결과는 시험을 잘 봐요. 하지만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도 결과, 시험 못 보는 건 변하지 않는다라는 문법이었죠. 자, 우리 그러면 1번 옆으로 땡땡 그 자리로 화분이 떨어졌다. 어떤 문법이 맞을까요? 옆으로 움직이고 바로 빠르게 그 자리로 화분이 떨어졌다. 옆으로 움직이자마자 그 자리로 화분이 떨어졌다. 라고 하는 게 가장 잘 맞은 문법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2번은 또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문제예요. 자, 2번. 게임에 땡땡 밥도 먹지 못했다. 자, 게임만 생각해요. 게임만 생각해. 집중하다.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게임만 생각해요. 자, 집중하다. 게임에 집중, 땡땡 밥도 먹지 못했다. 어떤 문법이 맞을까요? 1번, 2번, 3번, 4번. 하나씩 같이 봅시다. 자, 먼저 개. 개는 어떤 목적을 말할 때 쓰는 문법이었죠. 목적. 그래서 조용히 하세요 라고 말한 목적이 아기가 자야 돼요. 그래서 목적은 아기가 자게 조용히 하세요 라고 했던 문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집중 아오야. 이거는 조건을 말하는 문법이었죠. 그래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목적은 이것을 목적은 뭐예요? 토픽이 있어야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토픽이 있는 것이 조건이에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자, 그래서 그 다음에 3번은 느라고. 느라고는 어떤 이유를 말하는 문법인데 보통 이유가 아니라 부정적인 결과의 원인을 말하는 거였어요. 자, 전화를 못 받았어요. 이건 부정적인 결과.
그거 이유는 밥을 먹어서 밥을 먹느라고 전화를 못 받았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거드는 뭐예요? 거드는 음연이라는 문법과 음연이라는 문법과 같은 문법이라고 말했죠? 자, 그래서 한국에 오면 전화하세요. 한국에 오거든 전화하세요. 같은 문법이었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게임에 땡땡 밥도 먹지 못했다. 자, 밥도 먹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부정적인 결과입니다. 이유는 뭐예요? 여기 앞에가 이유죠. 그래서 게임에 집중해서 밥도 먹지 못했다. 자, 우리 이유를 말하는 문법 뭐예요? 3번이죠. 집중하느라고 밥도 먹지 못했다 라고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다음 문제 3번을 풀어봅시다. 자, 3번도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문제예요. 3번, 이 책은 다 좋은데 설명이 더 땡땡 뭐 자세하다라는 형용사가 나옵니다. 디테일하다라는 형용사죠. 자, 이 책은 다 좋아요. 그런데 하나, 뭐뭐 설명이 더 자세하다, 좋아요. 어떤 문법이랑 맞을까요? 1번, 2번, 3번, 4번. 찾아봅시다. 먼저 1번. 자세하기도 하다. 기도하다는 어떤 문법이에요? 어떤 가능성이 있다라는 문법이죠. 자, 그 친구는 매일 늦게 오지만 일찍 오는 가능성도 있어요. 일찍 오기도 해요. 매일 안 오는 늦게 오는 거 아닙니다. 일찍 오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문법이죠. 자, 그 다음 문법 두 번째 자세했나 보다 했나 보다는 뭐예요? 추측할 때 사용하는 문법이었죠. 추측, 것 같다. 친구가 잠을 많이 자네요. 그럼 잠을 많이 자요, 친구가. 어떻게 추측해요? 피곤해요, 추측해요. 피곤했나 봐요. 자, 그래서 했나 보다는 과거를 추측하는 문법입니다. 자, 그 다음 3번에 개다. 자세하게 만들었다. 뭐뭐 개라는 것은 어떤 정도를 나타내거나 상태를 말할 때 쓰는 문법이었죠. 그래서 글씨를 크게 써주세요. 어떻게? 크게. 그래서 어떻게 크게 써주세요. 라고 했던 문법이었습니다. 자, 자세했으면 좋겠다. 했으면 좋겠다는 뭐예요? 부탁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좋겠다. 좋아요. 라는 마음이죠. 나의 바람. 자,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이 책은 다 좋아요. 그런데 설명이 더 자세하면 좋아요. 나의 바람을 나타내는 말이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정답은 4번. 자, 그러면 우리 뒤에 문제 4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4번은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비슷한 것을 고르십시오 문제입니다. 달빛이 짙게 비칠수록 내 마음은 더 이상해져만 갔다. 자, 앞에 달빛이 짙게 비치다 라는 표현은 조금 어렵습니다. 자, 먼저 달빛은 뭐예요? 이것이 달입니다. 달. 그리고 달빛은 그 빛, 달에서 나오는 빛. 그래서 달빛이 비치다, 나오다 라고 합니다. 짙다라는 표현은 강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달빛, 빛이 강하게 비치다, 나올수록 내 마음이 좀 이상한 것 같은 마음이 있어요. 자, 그런 표현인데 빛을수록, 을수록하고 비슷한 문법.
1번, 2번, 3번, 4번. 몇 번일까요? 자, 빛이 더니. 더니는 자주 나오는 문법이었습니다. 자, 이 문법은 다른 사람,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무엇을 했어요. 그 결과 무엇이 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무엇을 했어요. 그 결과 다른 건 나왔다. 예를 들면 그 친구가 어제 잠을 안 잤어요. 그 결과 오늘 피곤해 해요. 그 친구가 어제 잠을 안 자더니 오늘 피곤해 해요. 자, 그 다음에 2번 빛이 고자. 고자는 뭐예요? 우리 항상 목적을 말하는 문법이었죠? 기 때문에 라는 문법과 같은 뜻이었습니다. 한국 대학교에 입학하고자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왜? 한국 대학교에 입학하고자. 자, 3번에 우리 빚지는 탓에, 는 탓에는 뭐예요? 부정적인 일의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때문에 라는 문법이죠. 자, 축구를 할 수 없어요. 이유가 비가 오는 탓에 축구를 할 수 없어요. 비가 오기 때문에 축구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항상 부정적인 이유가 와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는 만큼, 비치는 만큼. 이 만큼이라는 것은 앞의 상황이 변할 때 뒤의 상황도 함께 변한다는 뜻이에요. 앞에가 변하면 뒤에도 변한다. 자, 너가 늦게 오는 만큼 우리는 늦게 출발할 거예요. 앞에 너가 늦게 오다. 그럼 우리도 늦게 출발해요. 너가 일찍 오면 우리도 일찍 출발해요. 이렇게. 자, 그럼 어떤 문법과 같을까요? 자,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달빛이 짙게 비출수록 내 마음은 이상해져만 간다. 자, 앞에가 변하면 뒤에도 변한다라는 문법. 달빛이 조금 있으면 내 마음은 괜찮아요. 달빛이 강해요, 강해요, 변해요. 그럼 내 마음도 변한다 라는 표현. 아까 는 만큼이라고 했죠. 달빛이 짙게 비치는 만큼 내 마음도 이상해져 갔다 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정답은 4번. 자, 여기까지 여러분 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5번 문제를 같이 풀겠습니다. 자, 5번은 또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비슷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이유 없이 혼이 나면 누구라도 억울할걸요? 자, 혼이 나다. 엄마가 나에게 너 잘못했어. 왜 그랬어? 라고 하는 것이 혼이 나다죠. 자, 보통 혼이 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내가 공부를 안 했어요? 아니면 핸드폰을 많이 봤어요? 늦잠을 많이 자요. 이렇게 이유가 있는데 이유 없이 혼이 나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난 잘못 안 했어. 나 왜 잘못 안 했는데 혼나지? 그런 마음이 억울하다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유 없이 혼이 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마음 어때요? 추측해 보세요. 억울한 마음이 있어요. 자, 그럼 그 문법, 억울할 걸요랑 껄요랑 비슷한 문법 찾아봅시다. 네, 1번, 억울할 거예요, 을 거예요는 추측할 때 사용하는 문법이에요. 추측할 때. 자, 하늘에 구름이 많아요. 하늘이 어두워요. 여러분 어떤 것을 추측합니까? 이따가 비가 올 것 같아요. 비가 올 거예요. 추측합니다. 그래서 1번은 추측하는 문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을까보다는 만약의 경우를 말할 때 쓰는 문법이에요. 예를 들면 친구가 내 음식을 다 먹을까봐, 만약에 다 먹을까봐
나도 빨리 밥을 먹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만약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자, 여기서 3번은 억울해 보여요 하고 억울한 모양이다는 추측하는 문법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추측하는 문법이지만 사실 상황을 보고 추측해야 돼요. 정말 사실 모양을. 예를 들면 정말 케이크를 보고 정말 케이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케이크를 보고 케이크가 맛있어 보여요. 아니면 케이크가 많이 팔려요. 사실 케이크가 맛있는 모양이에요. 라고 하는 추측이에요. 이것은 내가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고 진짜 일이 있는 것을 보고 추측하는 문법이에요. 자, 아까 1번은 그냥 내가 생각으로 추측할 수 있지만 억울해 보여요, 아워 보이다고 은 모양이다는 진짜 사실을 말하는 추측입니다. 자, 그래서 자, 5번에 억울할걸요. 이 문법은 정답은 억울할 거예요. 1번이 정답입니다. 3번하고 4번은 상상이 아니에요. 직접 보고 그 일이 진짜 있어요. 내 눈앞에. 그때 추측하는 문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유 없이 혼나면이라고 만약에 라는 진짜 있는 일이 아니고 만약에 생각을 하면 누구라도 억울할 것 같아요. 이렇게 없는 일을 추측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모르는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문제를 같이 풀어봅시다. 그럼 여러분 안녕!